자,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오늘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거고요. 연립 1차랑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 해법 정도 어떻게 하는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아시겠죠? 참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났잖아요. 그죠? 오늘 숙제는 어플 시너지 여러 가지 방정식 다 해요. 다 해야지. 대신 부등식은 숙제 없습니다.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할만하지 않나? 그것만 해요. 아닌가? 아니면 말고. 자, 봅시다. 진도는 좀 나가야 되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부등식의 여기 93페이지에 맨 처음에 있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 뭐 이거는 너무 유명한 내용이니까, 그죠? 양변에 같은 걸 더해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빼도 결국 부등호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단 뭘 곱하거나 나눌 때 유의하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유의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이랑 2가 있어. 어느 쪽이 거? 2가 크죠? 그죠? 근데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럼 얼마가 되고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더 큽니까? 아니죠? 이쪽이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양변에 뭔가를 곱하거나 나눌 때 뭐만 유의해야 된다? 뭐는 유의해야 된다? 음수를 곱하거나 혹은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건 항상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거 중학교 때부터 쭉쭉 했던 내용이죠. 자, 뭐 90 밑에 있는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는 안 해드려도 되죠?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죠? 그죠? 하겠습니다. 자, 네, 연립 1차는 해야겠죠? 새로 나왔으니까. 자, 연립 1차 부등식. 자, 연립 부등식입니다. 연립 부등식. 그죠? 연립이란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연립이란 건 우리가 연립 방정식은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 y를 찾는 거였어. 맞니? 그럼 연립 부등식은 뭐겠어? 얘는 문자가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요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를 찾으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예시 1번 한번 가봅시다. 자, x-3이 2보다 작고요. 자, 2x 플러스 1이 3보다 크거나 같대. 아니? 자, 이항하면 첫 번째 부등식은 어떻게 풀려? x가 5보다 작다고 풀려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부등식은 뭘로 풀려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립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맞죠? 자, 이걸 찾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물론 그냥 한눈에 보인다라고 하시면 한눈에 보고 푸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만 풀 게 아니잖아. 그지? 나중에 부등식이 어렵고 복잡해지면 눈으로 찾기가 조금 힘들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수직선상에 처음부터 표시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게 더 낫습니다. 그죠? 자, 이걸 수직선상에 표시하면 x가 5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5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이 수직선상에 표시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죠? 네.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시를 하려면 부등식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납득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 둘 모두 만족시키는 부분, 즉 둘이 어떻게 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사이 부분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러면 답을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라고 적으면 이게 답이 된다. 뭐 별거 없죠? 그냥 따로따로 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부분 찾으시면 된다? 겹치는 부분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없기 때문에 2번은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x-4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3x-2가 4보다 크다. 자, 첫 번째 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맞죠? 두 번째 거 풀면 x가 2보다 크다가 됩니다. 납득되십니까? 여기까지 납득되죠? 네. 자, 요거 수직선상에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랑, 맞죠? 괜찮지? 2보다 크다. 이 부분이죠. 납득이 되십니까? 자,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해가 없다라고 대답해요. 겹칠 부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두 번 풀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겹치는 부분 찾아주면 된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이런 것만 나오면 인생이 참 편하겠는데, 자, 옆에 밑에 보시면 EX3 보시면 뭐도 있어요? 이렇게 1번처럼 1번, 2번처럼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1, 5x, 마이너스 연달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얘네가 연달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그냥 둘둘 찢어서 따로따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찢어야 돼요? 이렇게 이웃한 애들끼리 찢어서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첫 번째 무등식 x가 2x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럼 요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풀릴 겁니다. 납득되셔요? 네. 자, 두 번째 무등식 2x 플러스 1이 5x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풀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 한번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근데 처음이니까 그냥 한번 다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겹치는 부분 어디? 여기. 맞죠? 답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실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거 주의할 점, 이런 거 풀 때 세 개 연달아 있는 거 주의할 점. 자, 요렇게랑 뭐 요렇게라든지, 그지? 한 칸 건너뛰어서 이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네를 A, B, C라고 했어요. 그러면 A, C랑 B, C를 만족시키는 부등식을 풀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재수가 없으면 요걸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튀어나올 수 있냐면 B가 A보다 큰 부분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될까? 그러니까 얘 이렇게 엮었잖아, 그지? 그럼 이 안에는 A가 B보다 큰지 B가 A보다 큰지 이런 정보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그걸 고려하고 푼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럼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x 값이 요 두 개를 풀었을 때 생길 수 있어, 없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100% 항상 그렇다, 그렇니? 하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어. 안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재수가 없으면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틀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그렇게 할 거야. 그냥 두 개 엮어서 푸세요. 이웃 항목끼리.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세 개 연달아 있으면 연달아 있는 두 개끼리 엮어서 그냥 연립부등식 푸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뭐 진짜 쉽죠? 이건. 자, 95페이지에 있는 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얘네가 이렇게 뭐 딱 붙어 있다든지, 그지?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딱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뭐 해가 없거나
혹은 해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막 실수 전체로 나온다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실수 전체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 네. 자 그럼 이제 더 거슬리는 친구로 한번 가봅시다. 96페이지. 96페이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96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만. 뭐가 들어간? 절대값이 들어간 공식 어떻게 푸는지 해봅니다. 자, 절대값. 자, 절대값을 다루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겁나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수능에 가서도 여러분들한테 주장창 물어봐요. 주장창.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다루는 건 좀 미리미리 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절대값을 다루는 기본 요령은 뭡니까? 기본 요령은 가장 기초적인 기본 요령은 무조건 뭘 나눈다? 범위를 나눠서 푼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있어. 자, 그럼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기호의 의미가 뭡니까? 기호의 의미가 어디서부터의 거리?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그죠? 거리니까 항상 무슨 수가 돼야겠다? 양수로 바꿔줘야겠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이면 얼마인 거야? 그냥 1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절대값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부호입니다. 부호. 구체적으로는 이 절대값 안쪽에 부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 안쪽이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이 절대값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대값 3은 그냥 얼마야? 4인 거잖아. 그지? 절대값 안쪽에 양수는 그냥 얘는 절대값 없애고 x로 써도 무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지? 자, 근데 x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얼마입니까? 3이죠.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음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부호가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그럼 절대값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x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절대값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뭘 나누고? 범위를 나누고 절대값 안쪽이 양수라면 부호를 그대로, 음수라면 부호를 반대로 해서 절대값을 없애버리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은 되시죠? 뭐 알고 있어서 그런 표정인 건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치? 이건 솔직히 너무 좀 익숙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말고 좀 재밌는 말도 안 되는 꼼수풀이도 알려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단 기본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지? 기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꼼수를 하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예시 4번에 있는 자, 절대값 x가 뭐보다 5보다 작다는, 그지? 자, 어떻게 풀면 되냐? 자, 일단 기본부터 해볼게. 기본부터. 알겠지?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오케이? 자, x가 양수일 때는 당연히 이거 뭐가 돼요? 그냥 x가 돼요. 맞죠? x가 5보다 작다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x가 5보다 작다가 됩니다. 납득? 자, 그러면 x가 5보다, 근데 처음에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x가 5보다 작다 그랬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x가 5보다 작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안 되셔요?
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밑에 것까지 생각하면 맞아. 근데 위에만 봤을 땐 x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지금 뭘 전제로 깔고 있는 거냐면 x가 최소한 무슨 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풀고 있는 거야? 양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풀고 있는 거야. 맞지?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라고. 맞지? 근데 방금 내가 얼마를 불렀어? 마이너스 1을 불렀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은 0보다 어때요? 작죠? 그죠? 그죠? 0보다 작은 숫자니까 이 전제에 맞아 맞지 않아? 맞지 않다 이거야. 이해됐니? 이해가 안 되니?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봐봐. 절대값 x 제곱이 뭐라고 해볼까? 4? 뭐 이런 거 본 적 있나? 절대값 x 제곱 절대값 x 제곱 플러스 4 절대값 x가 4다 뭐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오케이? 예시용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도 절대값이 있으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놓고 풀어야겠죠. 그죠? 플러스 4 말고 얼마 할까? 얼마 해야 돼? 5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전제를 깔았어. 맞지? 자, 그러면 얘 이제 그냥 절대값 x 없애버리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해놓고 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요거까지는? 네. 자, 그럼 요거 풀면 x가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자, x가 몇 또는 몇입니까? 1 또는 마이너스 5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얘가 성립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성립해야 안 해?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앞에 25지?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플러스 20이죠? 5가 돼야 안 돼? 안 되네? 왜 이러지? 그죠? 왜 이러죠? 우리 계산을 잘못한 건가? 우리 계산 잘못한 거 없잖아. 그지?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전제를 뭘로 깔아놓고 시작했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깔아놓고 시작을 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근데 방금 x에다 뭘 집어넣었죠 우리가? 마이너스 5를 대입했어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마이너스 5는 0보다 큰가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깔아놓은 전제를 벗어난 답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답이 안 될 수도 있어. 최종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처음에 깔아놓은 전제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안 됐어? 그럼 해가 0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0은 괜찮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근데 예를 들면 해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마이너스 1은 해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처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풀었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거꾸로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얘는 어떻게 풀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돼요. 맞습니까? 이거 풀면 어떻게 돼? x가 5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 맞지? 뭔 말인지 이해돼? 자, 여기선 뭐가 답이 될 수가 없어? 마이너스 1이 답이 될 수 있는가? 네,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잖아. 그지? 5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5는 0보다 커버렸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깔아놓은 전제 때문에 5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다 5 대입하면 0? 안 되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요거 그냥 단순 예시입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원리가. 처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여기다 x가 5보다 작다만 보고 마이너스 1을 갖다 들이댔잖아. 그지?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뭐라고 해야 돼? 0부터 5 사이라고 대답해. 이 사이에 있는 숫자만 되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깔아놓은 전제가 x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 원리야. 굳이 맨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풀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얘는 x가 이제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풀면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0보다 작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납득 되셔요? 기호 1번이래. 파이팅. 그래서 여기 0보다 작다. 쓰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됐지? 자, 그럼 얘네 둘은 따로따로 푼 거야. 우리가 x가 0보다 클 때를 가정하고 푼 거고 밑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를 가정하고 푼 거야. 맞지?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부분을 합쳐주셔야 해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따로따로 풀었으니까 마지막에 합쳐야 돼. 합치면 뭐가 돼? 최종적으로 답이 x가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다 라고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과정이 쉬워 어려워? 좀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짜리는 이렇게 잘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수직선 생각해보면 절대값이 5보다 작다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야. 거리가 5보다 작다는 거죠. 그지? 뭐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있다라고 푸시면 그냥 끝입니다. 맞죠? 이게 훨씬 쉽겠죠? 그죠? 절대값 하나짜리는 그냥 저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에 있는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푸시면 돼요?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선생님? 또는 x가 몇보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네. 요 하나짜리 처리하는 건 사실 이게 제일 간단하긴 합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풀면 금방 풀리겠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짜리.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2개짜리예요. 그죠? 네. 2개짜리 어떻게 풀지 봅시다. 2개짜리 때문에 지금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짜리만 나오면 그냥 저렇게만 다 풀면 돼요. 그죠? 2개짜리가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 될 수가 없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절대값 x-2가 2x-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거 제일 잘못 푸는 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절대값이 하나네요. 그죠? 그럼 방금 하셨던 것처럼 그냥 x-2가 2x-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수라고 생각하고 푼 거야? 무슨 수니까 이렇게 푼 거야? 양수니까 이렇게 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예를 들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러면 2부터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적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뭔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무슨 수인지 몰라. 아직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건 뭐에 따라 달라지니까? x의 값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이해됐지? 근데 이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고 쓴 거야, 여러분? 2x-1이 양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게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연치 않게 그랬는데도 정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빈견을 형성하고 싶으면 저러면 틀리게 될 겁니다. 나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범위가 여기에 낑겨 있게 될 거라고. 나같이. 그렇게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오답 나오는 거 되게 많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가 바깥쪽에도 들어있으면 그럼 무조건 그냥 방금 전에 했던 요거처럼 범위를 쪼개서 푸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누시면 됩니다. 오케이? 되세요? 자, x가 2보다 작을 때면 결국 어떻게 돼? 얘가 그냥 x-2가 돼. 맞니? 따서 돼. 자, 이쪽은 그냥 2x-1이지. 괜찮죠? 그럼 x가 -1보다 클 때가 될 것이고, 맞죠? 자, x가 2보다 작을 때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자, 얘가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맞죠? 아니야.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되고요.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요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x가 1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되시죠? 자, 끝났어. 그러면 처음에 상정했던 요 범위랑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랑 2보다 크거나 같다랑 겹치는 부분 어디냐?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x가 1보다 크다랑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다랑 겹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 맞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다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여기랑 여기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쳐주면 되겠죠. 그죠? 합쳐주면 x가 1보다 큰 모든 부분에서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알았더니? 네. 자, 풀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많이 짜증이 납니다. 그죠? 근데 일단 이 기본은 할 줄 아셔야 해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좀 더 쉬운 풀이를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2번 정석으로 어떻게 푸는지만 보고 들어갑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시험에 쉽게 풀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몇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값이 몇 개야? 2개지. 절대값이 2개면 범위를 3개로 쪼개셔야 돼요. 3개. 오케이? 첫 번째, 무조건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렇지? 자, 얘가 0 될 때랑 얘가 0 될 때를 찾아. 뭐랑 뭐야? 0이랑 3이죠. 그죠? 그러면 x가 0보다 0이랑 3 중에 뭐가 더 작아? 0이 더 작죠. 그죠? 그래서 더 작은 놈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0부터 3 사이에 있을 때. 두 개 사이에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왜 이렇게 쪼개는 겁니까? x가 0보다 작으면요, 얘 양수 음수? 음수죠? 얘도 양수 음수? 얘도 음수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이 사라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네. 자, 0부터 3 사이에 있어. 그러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이제 얘는 양수야. 맞지?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음수예요. 맞죠? 그래서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건 부호를 바꿔서 써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x가 3보다 크대요. 양수 음수? 양수죠. 얘도 무슨 수? 양수죠. 맞죠? 자, 그러면 둘 모두 그냥 절대값이 사라져주면 되겠네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세 개를 다 푸는 거야.
다 풀어서 수직선상에 표시하고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합쳐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솔직히 어렵나? 하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그지? 그래봤자 몇 차 부등식 몇 번만 풀면 되니까 1차 부등식 3번만 풀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계산이 좀 어때? 많이 짜증이 나죠? 그죠?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 짜증나는 계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쭉쭉 넘어가셔서 자, 109페이지로 가봅시다. 109페이지. 자, 왼쪽이 방금 주구장창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109페이지 왼쪽에 있는 게.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얘네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고등학교 고1 중간고사 범위의 심화 중에서 분명히 이런 걸 봤을 것 같아. 공부를 좀 하셨다면 2차 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을 텐데, 그지? 안 배웠어? 자, 이렇게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지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면 된다라는 거 안 배우셨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지우면 된다. 이게 절대값 fx의 그래프다. 이거 안 배웠니? 네. 그렇구나. 안 배웠구나. 그럴 수 있죠. 이게 중간고사 범위에서 나름 단골로 나오는 소재거든. 적어가지고 뭔가 하라는 게. 오케이. 자, 절대값이 있으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뭐 할 수 있어? 꺾어 올리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꺾어 올리면 돼. 자,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하고 물어보면 자, 그냥 y는 x-1부터 그리는 겁니다. y는 x-1은 뭐죠? 직선이죠. 그죠?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셔요? 자, 얘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여기지. 그지? 오케이? 얘를 위로 x축 대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요렇게. 뭔 말인지 납득되셔요? 이해돼? 이렇게 꺾어 올리면 돼. 그럼 밑에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절대값 x-1의 그래프예요. 이해되셔요? 네. 자, 이해 안 되시면 조금 더 그냥 간단한 풀이로 볼까? x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무슨 수야? 양수지. 그지? 그래서 그냥 얘는 y는 x-1이에요. x가 1보다 크죠. 맞죠? x가 1보다 작으면 얘가 무슨 수예요? 이 안쪽이 음수죠. 한번 해봤다시피 이거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 따로 되십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1 기준으로 이 뒤로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그려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됐어? 요거는? 자, 그래서 절대값 하나짜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 절대값 x-1이 뭐 여기서는 내가 1이라고 했네. 1보다 작다라는 걸 풀고 싶어. 그지? 그럼 제일 소프란 부분 그냥 x-1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풀면 돼요. 그죠? 괜찮죠? 네. 근데 이거를 연습용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자,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자, 얘를 는 y로 놓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함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 이해되니? 함수로 보겠다고요. 오케이? 받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얘네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릴 겁니다. 자, 얘는 절대값 x-1을 이렇게 그렸죠. 그죠? 그
다음에 1의 그래프 y는 1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죠. 그죠? 그럼 되죠? 자, 이 둘 중에서 이 y는 1쪽이 크대.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뭐가 이 둘의 y 값 중에 어느 게 더 크다는 거야? 이 분홍색 직선이 더 크다는 거야? 아니면 흰색 직선이 더 크다는 거야? 분홍색 직선이 더 크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즉 분홍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어디랑 어디야? 어디부터 어디 사이겠어? 요 점과 요 점 사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이거 뒤에 2차 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풀이잖아. 그지? 그래프를 가지고 어느 게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가지고 푸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납득이 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걸 굳이 왜 저렇게 풉니까? 그냥 따질 거 이거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죠? 절대값 하나일 땐 무조건 그게 빠릅니다. 아시겠죠? 두 개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요. 들어보세요. 여기 절대값 내가 문제에 써놓은 게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입니다. 이 2보다 클 때를 찾고 싶대요. 맞습니까? 납득되죠? 자,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를 조금 꼼수를 써서 빨리 그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한 이쯤 된다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1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x가 2보다 클 때를 나눠서 식을 전부 알아내신 다음에 그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러면 어차피 선생님 그렇게 풀 거야. 그냥 저거 그리면 안 돼. 아니 저거 아까 그냥 나눠서 풀면 안 됩니까?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그릴 겁니다. 우리는. 자, 뭘 이용해서 그릴 거냐면요. 얘네는 어차피 범위에 따라서 뭐만 달라지는 무슨 선입니다. 뭘까요? 직선이겠죠. 범위에 달라서 조금 꺾이거나 하긴 하겠지만, 그치?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무슨 도형이겠어? 직선일 수밖에 없어. 왜? 1차식이잖아. 얘는 직선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납득되셔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똑바로 그리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만 있으면 돼? 점 2개만 있으면 돼. 맞습니까?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해서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는지 체크를 해보겠다.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 0이니까 사라지고 여기 x에다 1 대입. 근데 거기다 뭐 씌웠지? 절대값 씌웠으니까 그냥 1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얘는 1,1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너는 y로 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얼마가 됩니까? 1이죠. 그죠? 그래서 2,1이 됩니다. 여기를 지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 둘을 그냥 쭉 이어버리면 직선 하나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그냥 쭉 증가하고요. 왼쪽에서는 쭉 감소할 거예요. 왜? 오른쪽에선 둘 다 양수, 왼쪽에선 둘 다 음수니까요. 그냥 이 정도만 그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냥 점 2개 찍고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요. 납득해? 납득해? 뭐가 안 돼? 저희 첫 번째 그림 그래서 그 x y는 1 직선이 0 지점에서 만나는데 아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연의 일치. 이 y는 2면 그냥 위쪽에 이렇게 그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만나요. 우연의 일치. 아무렇게나 그었어 나도 일단. 알겠지?
실제로 쟤는 y는 0에서 만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다 x에 대해 0 집어넣으면 얘가 0, 얼마 돼? 절대값까지 고려하면 1이지, 그지? 여기 0,1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긴 해. 근데 이건 우연의 일치야, 그냥. 알겠지? 항상 저렇진 않아요. 자, 요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이 되셨어요? 네. 자, 여기 1입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서 이제 뭐 아시면 돼요? 2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y는 2 이렇게 위에다가 쭉 그으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번엔 분홍색이 위에 있고 싶어? 흰색이 위에 있고 싶어? 흰색이 위에 있고 싶어. 맞지? 그럼 범위로 따지면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 바깥쪽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해되셔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랑 여기만 찾으시면 끝나요. 맞아요? 맞는데? 저기랑 저기를 어떻게 찾을까 이거야. 자, 저기랑 저기를 찾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선생님 이쪽 2보다 큰 쪽이니까 그냥 얘네 안에 있는 거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2x-3이니까 요거랑 2랑 만날 때 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풀셔도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 이해돼? 여기가 2x-3 왜 나왔는지 알겠어? 그냥 이 안쪽에 있는 거 두 개 더한 거야. 오케이? 그게 왜 2랑 같아야 되는지 알겠죠? 분홍색 라인이 2니까. 그죠? 그럼 요거 풀면 요 값이 분명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겁니다. 맞죠? 납득되셔요? 이해돼? 자, 근데 그럼 한쪽을 찾았어. 자, 반대쪽도 그럼 반대쪽은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2가 될 때를 똑같이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쪽은 이거 두 개 더한 거 부호만 바뀐 거 이해됐을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시면 여기랑 여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반드시. 오케이? 자, 이게 풀이 1번. 자, 조금 더 똑똑한 친구들은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자, 함수 같은 걸 다룰 때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뭘까? 이건 수능까지 가셔야 될 마인드예요. 대칭성이 보이시면 빨리 캐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그래프는 대칭성이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지 않니? 얘들아? 이 정도는. 좌우가 어디를 기준으로? 요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일 거라는 게 보이지 않니? 그지? 여기가 얼마야? 기준이 구체적으로 1과 2의 한 가운데니까 얼마겠습니까? 2분. 그렇지. 1.5 또는 분수로 바꾸면 2분의 3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이해되었어요. 그러면 얘랑 얘도 이 2분의 3에 대해서 뭐가 되겠어?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한쪽이 구해지면 다른 한쪽도 구해져 안 구해져? 자동으로 구해질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면 여기가 2x-3이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얼마인 걸 알아낼 수 있어? 여기 2분의 5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 맞죠? 되시죠? 자,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얼마가 돼요? 이쪽 방정식 풀 필요도 없이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어? 여기까지? 일단 됐어? 괜찮아? 여기서 하나 더 조금 더 참고로 저는 이렇게 풉니다. 저는 자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그냥 요 앞에 있는 애들끼리만 더하면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2야 기울기가 맞지? 자 그럼 중학교 때 기울기에 관해서 뭘 배웠냐면 기울기는 결국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맞죠? 자 근데 여기 y 라인이 1이란 건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리면서 대충 알아내놨죠? 그죠? 그럼 여기 y 증가량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얼마지? 이 분홍색 라인이? 분홍색 직선이? y는 2였지
근데 여긴 1이지. y 증가량이 얼마겠어? 그렇지, 1인 거야.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얼마죠? 2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라는 얘기예요. 맞죠?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는 내용이죠.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2여야 되죠. 이해됐어? 자, 그럼 대칭성 때문에 여기도 얼마가 돼? 2분의 1이 돼. 그래서 여기 2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 1에서 2분의 1 뺀 거가 여기 교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골라서 나머지 풀어보셔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야? 장점이 뭐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범위를 쪼갤 이유가 없어, 우리가. 왜? 어차피 여기 아니면 여기서 만나거든. 그치?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 이게 사이인지 바깥쪽인지만 똑바로 판단을 내려주면 돼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가 더 위쪽에 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연습.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다음 페이지에다가 뭘 해놨냐면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래프 개형을 그냥 정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적어놨어요. 아시겠죠? 요거 그냥 한번 그려보셔요. 자, 절대값 x-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V자로. 오케이? 여기가 그리고 A예요. 1번. 110페이지. 110페이지에 1, 2, 3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잖아. 그치? 얘가 절대값 x-a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괜찮니? 그냥 반쯤 외워버리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외워놓으시면 분명히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아요. 적어놓으시면. 자, 두 번째.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b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외워두셔도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얘 솔직히 얘가 본래 제일 많잖아. 그치?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y 값은 어떻게 알아내요? 그냥 대입하셔서 알아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괜찮니? 네. 이렇게 생겼어. 항상 이렇게 그려져 그래프가. A하고 B하고 바뀔 수 있는 거. 아, 그치. 그냥 A가 작다고 치고 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당연히 더 큰 쪽이면 A를 오른쪽에 쓰고 B를 왼쪽에 쓰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3번은 이거 가지고 뭘 물어보기 시작하면 좀 많이 짜증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3번은 그래프 개형이 여기 앞에 뭔가 알파랑 베타, 일단 개수가 붙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그려지던, 오케이? 3번 그래프 개형이야. 그냥 대충 그리면 돼. 알겠지? 여기 A고 여기 B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꺾이긴 꺾이는데 대충 그려놓으세요. 나중에 예시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두 번 꺾이긴 꺾이는데 얘는 사이가 이렇게 평평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여기도 꺾여 있는 거야. 요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둘 중에 뭐인지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알파랑 베타가 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때. 그냥 대충 저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나중에 좀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알파 베타가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예시로 하나만 하고 미안 얘들아. 수업이 좀 길어지는 미안. 요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지을게. 알겠지? 자, 112페이지에 3번 한 번만 봐볼게요. 112페이지에 3번. 자, 여러분이 이제 방금 풀이가 익숙해지시면 3번 같은 문제는 암산으로 끝납니다. 암산으로. 다만
익숙해지셔야겠죠. 그죠? 자, 빨리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자, 얘는 어디랑 어디서 꺾여? 1이랑 3에서 꺾여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이랑 3에서 얼마인지는 대입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네. 좌변에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1 대입하면 앞에는 0, 뒤에는 절대값 마이너스이니까 그냥 2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요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2야.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 되셔요? 왼쪽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야. 괜찮니?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3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해되셔요? 방금 전에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외워놓으면 좋다라고 했었죠. 그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얘네가 5보다 작거나 같대? 4보다 작거나 같대. 맞지? 맞지? 그래서 요 두 점만 알아내시면 이제 우리는 핑크가 더 어떤 걸 찾고 싶은 거야? 위쪽에 있는 걸 찾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러면 요 사이라고 대답하시면 끝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핑크가 하얀색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요 점만 찾으면 끝나는데 요 점을 찾을 때 아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죠? 그죠? 제일 소편한 방법. 이쪽은요 무조건 요 절대값 앞쪽에 있는 걸 더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가 뭐야? 2x 마이너스 4야. 이게 얼마면 돼? 4면 되겠네. 맞지? 해도 되지? 그럼 여기 얼마예요? 4예요. 그죠? 그죠? 가운데 얼마야? 여기 얘는 뭘 기준으로 대칭해요? 2를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얼마겠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0입니다. 이해될까? 정말 이해돼?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도 2여야 될 거야. 그지? 이해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여기가 0인 게 바로 나오는 거야. 별다른 방정식 같은 거 풀 필요도 없이. 이해되셨어요? 응? 응. 그래서 답이 뭐가 돼? x가 0부터 4 사이라고 대답하시면 끝이에요. 범위 나눌 필요 없어요. 반쯤 외워서 푸는 거야. 왜? 너무 많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까지 풀 것 같진 않긴 한데 어차피 초고난도로 가면 이렇게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푸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데 많이 기출이 됐어요. 그래프 없이 못 푸는 문제. 그래프 없이 풀려면 풀 수는 있는데 계산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꽤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찐막. 자, 나는 이렇게 찾아. 나는 아까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여기 y 증가량 얼마야? 2죠. 그러면 얘 기울기 얼마예요? 2죠. x 증가량 얼마여야 돼? 1이요. 그래서 4다라고 하죠. 괜찮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괜찮아? 이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거 기울기가 2인 건 이해돼? 기울기가 2인 게 이해 안 돼? 기울기가 2인 건 그냥 얘네 둘 더해서 2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2인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2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2여야 되잖아. 그지? 근데 방금 y 증가량이 2라며. 그럼 x 증가량은 얼마야 돼? 그래서 일반값 더 4겠구나 라는 거를 그냥 이 정도는 솔직히 암산으로 처리할 만하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푸시면 나중에 암산으로도 풀려요. 이런 문제. 범위를 나누면 못 풀지. 어떻게 풀어? 그지? 나도 범위 나눠서 못 풀어. 암산으로.
근데 이렇게 풀면 금방 풀려. 오케이. 요 그래프만 머릿속에 대충 그릴 수 있어요. 납득이 되실까요? 자, 그래서 뭐 이번 숙제는 그래서 딱히 없고요. 숙제는 여기선 없고요. 아까 말했던 모의고사 몇 문제랑 그 다음에 뭐만 풀어오시면 되냐면 마플 시너지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만 한번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풀면 좋겠다라는 얘기하면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